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감한 따끈따끈한 미국 증시,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정신 하나도 없네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나스닥이 제일 선방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우나 나머지 흐름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유로 좀 볼까요? 유로 스톡스는 이번에도 1.4%,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가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약간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간의 이제 관계들이 잠깐 좀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변화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지금 고가 저가를 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플러스 1%까지 올라오는 등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게 지금 미국의 바닥을 찾는 과정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지난번 요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왔던 지수대의 흐름들이 여기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18,500선 중심, 여기는 장중에 훼손을 받았고, 그럼 그때 나왔던 저가 대분까지도 밀렸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그 라인들 위쪽에서 그래도 끝났다는 쪽에서 18,000대 이상에서 끝났다는 쪽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변동은 커져 있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18,000이죠. 이 정도 부분에서 크게 그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명쾌하게 나오네요. 18,000선에서 잘 지지해서 지켜내지 못 지켜낸다. 그러면 이제 턴할 것이다라는 쪽들이 있는데, 반대로 밑에는 또 밑에 중요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이라도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반등이 나갈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18,000대 중심에서 지난주 이번주 찍은 거 가지고 이제 돌리는 모습들 나온다는데 18,700선은 또 주봉상은 저항으로 나오네요.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은 좀 찾아갔으면 하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죠. 이게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20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일단 그 밑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요 라인들은 일단 한번 위쪽으로 터냈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 부분인 22, 23대까지도 들어왔다가 요 직전 고점이 있죠. 그거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도는 할 수 있어도 다시 그 이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20대 안착이 아니라 시도는 했다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 시장에는 단기 저점 찍고 돌릴 수 있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빅스가 20대 이상으로 안착하느냐라는 여부인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한번 시도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혼자 그런 생각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18,000대 밑에서 그 정도까지 들어온 거 보게 되면 일단은 지지를 했고, 거기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단기 평선 쪽에서 요 저항대죠. 그런 쪽을 그러니까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지난주 봤던 흐름들 쪽에서 약간 다시 타겟을 정해보게 되면 밑으로는 18,000선, 여기는 강력한 또 지지권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지만 18,700 정도쯤, 그러니까 단기 평선하고 주봉상의 저항을 보게 되면 이 정도는 당장 돌리기보다 안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 지지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빅스나 시장 분위기나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습니다. 요거를 안고 조금 좀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겠죠?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 끝난 동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단 매크로 지표 쪽으로는 금리가 살짝 올라갔네요. 그래서 4.2대 밑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쭉 밑으로 하향됐었으면은 어떤 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직 큰 폭의 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는 하향 쪽인데 바이오 쪽들은 계속 또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흐름들로 가는,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나머지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관세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약간 뉘앙스가 바뀐 건 있어요. 지금 종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서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20% 관세 유지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국도 관세, 특히 해당되는 뭐 대두나 닭고기 뭐 이런 음식료, 식재료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세가 이어지게 되면 유통업체 타겟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베스트바이는 13% 빠졌네요. 실적은 좋게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타격이 가장 큰 쪽이고 거기다가 글로벌 해상 운송에서 머스크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수입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그게 당연히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런 현상이죠. 이거를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것이냐, 다 알고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명분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멕시코는 보복관세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미뤘고 캐나다는 트리도 후임 총리가 발표되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데 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까지는 강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복관세를 먼저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상무장관은 내일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꼬리가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력할 것이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막판에 지금 나스닥 선물과 함께 딱 다시 전환되면서 상승 쪽으로 가기 시작하네요. 요렇게 나온 거는 국내 증시에 괜찮다. 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아시죠? 힘을 내는 것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거는 분위기 괜찮다는 쪽에서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거는 일단 없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또 지표들은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들인데 소비 심리, 그 소비자 신뢰 지수 비축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와치 쪽에서는 12월까지 해서 3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연준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저는 최소 2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번 인하 확률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 거겠죠. 네, 지금 금리는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경제가 좀 위축되는 신호가 나와야 연준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관세 세게 가. 이건 저만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세게 가서 위축되는 신호 보여. 또 약간 좀 계속 그 정부 효율화하는 도지 쪽에서 약간 또 막 좀 자르고 약간 사람들 자르고 비용 줄인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재정을 줄였을 때 그 공무원 숫자가 약간 또 많이 회고가 되고 시작하고 그러면 고용이 위축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나설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좀 변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은 리스크에서도 시장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시장을 또 약간 반전의 결과를 가져온 게 구글입니다.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AI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유튜브 같은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자본 지출 확대 KPX는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고민하고 있던 시장들이 이거 투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그래도 이런 확인된 코멘트 나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반발 매수에 좀 들어왔어. 그래서 일단 AI 쪽 반도체 업종은 오늘 그래도 좀 강했다. 기술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이유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또 가장 큰 관건은 우리나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오늘 11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오는 내용 가지고 시장이 출렁출렁 또 섹터들의 변화도 살짝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에 대한 발표 원한다. 그러니까 즉 이게 젤렌스키가 또 광물 협상 관련된 쪽에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삐져가지고 영국으로 갔더니 영국도 막 악수는 하지만 뭐 지원하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좀 고립되는 느낌이 나겠죠. 바로 꼬리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광물 협정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거 얻었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건주 또 방산주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재건주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또 이제 11시 이후에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관련돼서 하는 얘기들 트럼프가 첫 의회 연설입니다. 집권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마다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시장인 국내 입장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11시 이후에
장 변동성과 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는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거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쪽입니다. 테슬라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 4% 이상 하락했고 중국 판매량 전년 대비 49.2%. 그러니까 즉 유럽도 고전하고 있고 중국도 고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두 시장들이 그러니까 너무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화들 이거를 과연 좋게 바라볼 것이냐 조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머스크가 좀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자동차 업종도 관세부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런 쪽에서 그나마 2차전지 쪽이 약간 반등했다. 그런 쪽에서 이거는 국내 쪽에서도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2차전지 쪽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밀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잠깐 요거만 볼게요. 혹시 2차전지 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네. 지금 단계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 닿는데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고 이 정도까지 닿는데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여기서 파는 게 문제지 여기서 좀 정리하는 게 문제지 지금은 약간 이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비중을 또 늘릴 준비. 다시 2차전지는 또 쥐락펴락 입장에서 이제는 쥐락이다. 여기는 펴락, 쥐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많이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뷰는 여전히 트레이딩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반대로 봐야 된다. 라는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몇 개 체크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 그나마 장중 반발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TSMC가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소식 이거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모습들인데 예 해야죠. 자꾸 좀 대만의 반도체 때리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밖에 AMD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브로드컴 내일 실적 발표죠. 이쪽을 앞두고 강하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파벳, 우버 나머지 관련된 쪽들은 또 반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메타가 좀 약했습니다. 메타가 지금 호주에서 연령 규칙 관련 이슈 요거는 조금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개별적인 요인이긴 한데 가장 잘 버텼던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에서는 좀 늦은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예, 관세 우려 나올 거고 당연히 애플도 거기다가 지금 지금 아이폰 16 SE 이거죠. 예, 이걸 그렇게 발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저가 모델인데 저가 모델 아니다. 라는 쪽에서 판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이런 모습들 중에서 약간 이런 변화가 애플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섹터가 좀 다른 모습들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타겟이나 나머지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진하고 역시나 지금은 유통업체들도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은 이런 저가 쪽들은 좀 살아난다는 쪽들인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마트 같은 중형급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월마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주가가 안정받고 다시 추세대로 돌아가야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일단 관망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 금융주들도 좀 약했고 금융주들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게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티그룹은 6% 빠졌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쪽들 이거는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볼 것 같은데 또 페덱스 같은 경우도 물류회사들도 약간 경기 불안을 필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모습들이 아니겠죠. 그런 쪽들인데 오늘 또 체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알리바바 펀드도 이게 중국 관련된 쪽들의 관련된 종목들 이거 이제 중국 기술주 관련된 쪽들 최근까지 선전해 왔습니다. 게다가 또 약간 내수 쪽에 있는 진동닷컴, 넷이츠, 트립닷컴 이런 것들도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 양회가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약간 정리돼서 발표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오늘 그리고 이제 주 중반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GDP 목표치라든가 거기다가 또 경기부양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시장에서 이제 약간 셀온으로 나올지 요거 이제 중국 쪽 변화 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온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그다음에 선방했다가 우르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나올지 아니면
시장에 맞는 눈높이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조금 선망했던 주가가 괜찮네라고 해서 그대로 또 추가로 갈지 병옥점이죠. 그런 쪽에서 오늘 양호에 관련된 내용들 중국에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시장의 판단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최근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홍콩, 중국 쪽과 같이 연동된 측면들이 높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국내 증시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또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특이한 거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의 회사 중에서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비싼 뭐 이렇게 비중 큰 회사는 아닌데 여기서 나왔던 게 이번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인산염 칼륨 비료 생산하는 업체인데 관세로 인해서 지금까지 캐나다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캐나다는 매년 칼륨 비료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수의 80%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수입 관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칼륨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변하겠냐. 칼륨 계열들은 다 턴하기 시작하겠죠. 거기다가 이런 것들까지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것도 비료, 거기다가 사료, 거기다가 음식료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뭐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피해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들은 관세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올라가면서 그 피해 상승을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비료, 사료 같은 경우는 올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식의 입장으로는 피를 올리는 효과와 함께 좀 반응이 나오겠죠. 이 대표적인 게 그 비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작게는 뭐 조비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사료 업체들은 뭐 아시죠?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하더라도 유니드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들어온다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약간 시장에서 이제 관세 전쟁의 하나의 수혜 쪽으로 바라보나 라는 쪽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비료 사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또 시장이 좀 재미없다 그러면 훅 달려오겠죠. 어제 보니까 음식료 쪽들도 약간 황산이 나올 분위기. 어제 장중에 대상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쭉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변화가 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CT에서 반도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때리는 거죠. 예. 모건 스탠리와는 정반대로 얘기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직 회복이 멀었다. CT에서는 반도체 겨울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 예, 격돌하는 거죠. 누가 나중에 하반기에 사과할 것이냐. 네가 사과해, 네가 애플해, 내가 애플해 이러면서 지금 격돌이 벌어지는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1분기에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수요 공급 쪽에서 그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쪽에서 보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서버 DDR5 수요 회복, 이거 클라우딩 쪽이죠. 차세대 HBM 가격 프리미엄 쪽이 올라오고 있고 공급업체들이 역시나 DRAM 쪽이 아니라 HBM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들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좋은 내용들이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첫 번째는 일단 레거시 쪽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DRAM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선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HBM 쪽과 관련된 그 고급 그러니까 고급 DRAM 쪽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2분기, 3분기부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가격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매수 다 의견 밝혔다. 한쪽에서 눈길이 가요. 예,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레거시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응해야 될 것 같고 HBM 이제 엔비디아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근간에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좀 살려주세요. 예, 좀 도와주세요. 이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오늘 어제 그래도 시장에서 한 걱정 많게 저희가 바라봤었는데 제가 좀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이 추세한 딱 그려놓고 밑으로 이쪽 2500선 2490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전 들어와서 적어도 검은색 안쪽까지는 들어올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내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좀 살려줬어요.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추세는 아직 밑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떤 저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튀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또 일단은 저항이고 그러면 단기 평선 이렇게 맞았다가 터치한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 2560이고요.
그또 밑에는 253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라인 쪽에서 아마 범위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 때문에 이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위축되거나 양호의 세론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터치할 수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튀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지지권이다 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 상태에서 2530과 60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맞춰내서 움직여가느냐, 좀 바람이 있다면은 2560 다시 한번 여기 빠르게 안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 갭을 메꾸러 가겠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계에서 오늘 시장 그런들 바라보시면서 어느 쪽에 그런들 맞춰가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2560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게 반도체만 조금 움직여져도 금방 돌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포인트인데 1.23% 정도? 예, 근데 화이팅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흐름들 바라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시장 동향 보게 되면 예탁금 다시 보강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신용이 빠르게 늘어나네요. 이거는 그렇게 썩 부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18조 5천억 말씀드렸던, 지금부터는 18조 5천억, 그 다음에 또 19조 5천억 다음 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해서 19조 5천억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국도 걱정해야 돼요. 주식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보시고, 시간의 쪽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섹터가 강한 쪽들이 별로 없었고, 그나마 강했던 게 NI스틸 같은 경우 철강 쪽이 해당되는 종목들 좀 강한 쪽으로 강관 불을 뿜었었죠.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문배철강 이런 것들, 넥스틸,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고야 될 것 같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작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회사가 좀 정리가 돼서 좀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 쪽으로 나오면서 변화가 되나, 이것도 있는데, 이거 일단은 좀 주가가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는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어제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주항공 쪽들이 강했어요. 로켓랩 이것부터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나,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방산 연결되는 쪽들은 오늘은 국내 쪽에서도 좀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연장돼서 방산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강한 모습들로 보는 흐름들이고, 시간으로도 하나로 스페이스 강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갈 것이냐, 물론 신기로 이거 강하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짧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칠자를 보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단 지금은 3월달은 계속 그냥 놔둬야죠. 밀렸다가도 계속 가고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했던 이런 종목들, 하나 계열 쪽들은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또 다른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라는 얘기는 숏이 이거 봐라 이게 과연 싼 걸까 비싼 것일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더 체크를 해야겠다. 아직 좀 더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 싶은데, 갖고 계신 분들 또 근데 비중을 좀 수익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좀 줄여서 살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안쪽에서 일단은 준비도 좀 하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들 일부 종목들 약했고 음식료 업종들 약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할 때 그 얘기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는 축산물 업체인데 관세 아니면 또 사료 사료 업체들 막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어제 장중에 또 급등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느낌 있다 그러면 장중에 치고 빠지기 딱 좋은 모습들이었죠. 움직였을 때. 그래서 장중에 쭉 주가까지도 그래 강했었네요. 근데 이런 거 들어올 때 나 이거 아는 종목인데 그러면 들어갔다가 빠르게 터치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대응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12,000원대가 좀 저항이네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그런 거가 약간 횡보했다가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만 보자라는 쪽들인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하는 테마주 정도 쪽으로 보시면서 변화를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 강했던 섹터들과 함께 흐름들 좀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했다. 조선해운 그리고 또 방산 또 LNG 다 보게 되면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쪽이죠. 근데 시장이 근데 뭐 외국인들 선물 현물 매도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해서 섹터가 오히려 저 시총들을 윗단계로 올라오다 보니까 한화에어스페이스 이제 시총 10위예요. 엄청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흐름들로 시장이 방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들이 하락하는데도 좀 제한적으로 하락하는데 2차전지가 밀리는다고 하더라도 밑에 겉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밑에 섹터들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을 방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쓴다. 라는 쪽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점으로 또 신고가 들어올수록 변동폭도 클 겁니다. 강하게 온 만큼 차익 매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점의 변동권 커질 수 있다. 근데 고점을 강하게 치고 또 강하게 가겠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가장 다시 한번 저희 가치 투자의 모토로 가겠습니다. 좋을 때 좀 줄이세요. 예. 이 얘기 듣고 그냥 맞아. 그리고 그냥 그래야지. 그리고 매매하시게 되면 다 까먹으시죠. 매매나 이렇게 시장 보고 있다면 멍하니 보고 계시죠. 네, 꼭 한국 증시에서 어떻게 되든지 2차 전지의 교훈에서도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잘 안 되시게 되면은 한 주라도 팔아보세요. 그 한 주가 나중에 내가 이 한 주를 다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게 되면 내가 대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조선 해운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가 있는데 HJ중공업 네 처음에는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도 먼저 얘기를 드렸고 이게 한진중공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과거에 필리핀 수비 쪽에서 거기 군함 건조했던 이런 역사와 함께 이렇게 쭉 말씀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저희 가치 투자에서도 언급드렸어요. 지난주에 조선주 움직일 때마다 한두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쪽들이고 LNG 쪽에서도 제가 LNG 밸류체인 잘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장이 피팅 밸브만 보는데 강관도 강관도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넥스틸 세아제강지주 세제지 많이 보는데 넥스틸 거의 상한가 그만할게요. 이런 거 안 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강한데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넥스텔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밸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올라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비중 줄여야 되는 거겠죠. 줄이고 움직이는데 밸류를 보게 되면 PBR 아직 0.65예요. 근데 작년에 배당 수익률까지 따지게 되면 6%입니다. 거의에 그러면 지금 넥스텔이 만약에 올해 작년 실적과 함께 올해 연간 전망까지는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좀 작다 보니까 1,500억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3,000억이 3,600억입니다. 네, 싸긴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반응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강관 쪽에서 다 좋고 이쪽도 기대가 되는데 관세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겠죠. 쿼터 때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필요한 섹터다. 미국에서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안 하거나 아니면 좀 약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워낙 철강 쪽들은 자국산업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세가 시행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필요하니까 낮은 관세 쪽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가장 큰 호재겠죠. 그런 거에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바이오는 미국 국제금리 하향하다 보니까 또 4월에 중요한 학회들 암학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날에 말씀드릴 게 유한양행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보셔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쭉 들어와서 중요한 차이 좀 안착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요거 이탈만 안 한다. 그러면은 이탈하지 않을 자리가 여기죠. 12만 4천 원만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계속 위쪽으로 붙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체일 때 사이죠. 그러니까 좀 좋아서 쭉 가는 이런 거보다 이렇게 정체 들어와서 이런 자리 들어온다. 이런 자리 쪽에서 들어온다.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여기는 또 저항권 13만 원대 이상은 또 저항은 또 보이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이거 탁 전환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또 분위기 나빠지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까요? 코스닥이 어떻게 변했냐면 알테오젠 지금 1위 지금 이 정도니까 거의 2위와 차이가 2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부동의 1위, HLB 2위. 과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보여줬던 것들이 1, 2위 왔다 갔던 게 지금 벌써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제가 시가총액 상위의 변화를 잘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뀐다고요. 바이오가 지금 대세로 올라와서 있습니다. 제가 삼천당제약, 리가캠, 거기다가 휴젤도 바이오 쪽으로, 범바이오 쪽으로 봐주게 되면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요 8, 90은 다 뭐냐면 임의용 쪽입니다. 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본다고 하더라도 10위권까지 보게 되면은 11위가 또 바이오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는 게 벌써 하나, 둘, 셋, 군 쪽으로는 들어가 있고, 이천전지는 지금 점점점 힘 빠져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들어와 있고, 그러면 대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가 대세로 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보이는 거죠. 요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만 잘 유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서 아마 ABL 바이오는 그때 한번 번쩍 나왔고 추가적으로 재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또 추가 재료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뜻에서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잘 보자 안쪽으로 해서 일단 바이오는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게 되면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보면서 종목들 찾아가자 안쪽들이고, 방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기 급등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게 구리 가격들 변화와 함께 풍산 좀 덜 갔고, 한국항공우주는 제일 좀 늦은 쪽인데 후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그 특이한 것들이 전력기기 쪽에 HD현대 일렉트릭이 오랜만에 전환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쪽에 펩트론, D&D 파마텍, 어제 D&D 파마텍이 더 셌습니다. 이런 쪽에서 선별적인 바이오 쪽들은 계속 관심이 있게 들어온다라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은 어제 거의 보면 ABL 여기까지 다 이런 쪽들을 사고 있었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사는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예, 뭐 그냥 시장에서 강하니까 당연히 뭐 방산 쪽 집중이 되는 흐름들이고, 그 밖에 HD현대,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쪽들 다 지금 조선 쪽들도 가는 모습들인데, 포스코인터는 LNG 쪽에서 사고는 쉽습니다. 이게 국내 업체 쪽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 할 수 있는 회사, 미드스트림까지죠. 예,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NG 쪽에서는 밸류체인을 딱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누릴 때 보자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의외로 SMYG엔터 계속 이쪽들 관심이 높은 것 같고, 게다가 바이오 다 들어옵니다. 알테오젠, 포르노이, ABL, 올릭스, 리가캠 다 절반이 바이오로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실리콘투는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또 살아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글렌 그 회사 뭐죠? 예, 투자하는 회사 1,400억 투자하는 회사가 실적 모르고 투자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게 되면 또 다시는 더 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성광멘트, 동성화이텍 다 시작해서 LNG 쪽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근데 LNG 쪽 종목들도 피팅 밸브 좀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태광 제일 좋아하니까요. 예, 태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어제 좀 오버를 살짝 했어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쪽에선 일단 챙기고 나와야 되겠죠. 일단 좀 정리하고 다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비중 관리는 좀 살살 해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좀 적정한 비중으로만 계속 끌고 가자, 이런 쪽들로 보시면서 LNG 쪽 놓치시면 안 된다,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시장 흐름들은 그래도 코스닥도 보니까 어제 딱 중요한 지수 때 돌리고 반전하고, 그럼 코스닥도 보면은 약간 750선 여기가 지금 1차 저항이긴 한데, 이를 잘 돌파해서 좀 변화가 나올지 보시면서, 코스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530과 2560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는지 보시면서, 오늘 11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연설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변화를 줄지 보시는데,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매매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가장 강한 시장을 찾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미국이었고, 제가 몸소 트레이딩하면서 느끼는 트레이더의 한 명으로서 한국 시장이 더 매매할 게 많고, 그다음에 힘이 좀 강해지고, 거기서 생각보다 덜 잃을 확률이 높은 게 지금 한국 시장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중도 미국은 올해 초부터 계속 줄여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한국을 좀 더 집중, 국장을 더 챙기는 거에 대한 이유는 그런 거에 있다라고 보시고, 예, 지금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시장이 좀 위축돼도 해볼 만한 섹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쓰시면서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면서 국장의 힘들 조금 느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쪽에서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 힘내시고요. 계좌도 화이팅, 건강도 화이팅. 예, 그리고 내일도 화이팅. 예, 내일도 파워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